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식 투자의 아이디어를 우리 일상에서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찾아라 투자 아이디어.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우연찮게 이제 걸어서 이제 운동을 좀 하려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날씨도 따뜻하니까 다닐 만하죠? 네. 근데, 길 가다 보니까 공중전화가 아직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대부분 젊은 분들은 하는데. 저도 정말 오랫동안 못 본 것 같은데. 네. 근데 찾아보니까 또 진짜 꽤 보이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옛날 생각이 났죠. 예. 추억의 옛날 공중전화도 찾아보고. 저도 사실 어릴 때 많이 썼거든요.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성인이 돼서 이 통신기기나 이런 게 되게 상당히 빨리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빨리 발전을 한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했죠. 지금 뭐 그림 뒤에 이제 물음표를 해놓고 우리가 예전 공중전화 저런 오렌지 언제 진한 거죠? 저런 오렌지 공중전화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진짜 젊으신 거예요. 저는 저런 전화를 자주 봤었습니다. 60, 70년대 아닌가요? 그리고 저런 공중전화로 서로 연락을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삐삐라는 거. 와, 저 오른쪽 위에 삐삐 아니에요? 네, 좀 브라보라고 딱 제가 브랜드까지도 알 정도면 저는 오래된 사람이고 이야. 삐삐를 안 써보셨을 거고. 저는 제대로 써보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저런 핸드폰 처음 초창기 핸드폰을 쓰면서 통화를 처음 이제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해보셨을 거예요. 저런 핸드폰 정말 아련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런 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벌써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딱 왔잖아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이 세상에서 예전에는 만나면서 친목을 도모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또는 카톡으로 할게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되게 빠르게 변하고 스마트 기기가 정말 일상화가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기기가 점점 우리를 이제 뭐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게 뭐 침범이라면 침범 아니면 친구처럼 이렇게 딱 됐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아직 오진 않은 미래인데 웨어러블 컴퓨터 이런 게 막 얘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그럼 가장 우리 몸에 붙으면서까지 그러니까 접촉이 강하면서까지 일상화되는 게 뭘까 생각을 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자, 그 힌트를 더 계속해서 들어볼 텐데요. 통신기기의 이 발달에 대해서 오늘 주목을 해 보셨습니다. 이거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통신기기 이렇게 어휘는 딱딱하지만 갑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추억 속의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이야기 해주시는 김에 이런 통신기기, 퍼스널 기기들의 변화 양상 잠깐 좀 살펴볼까요? 재밌는데요, 이 내용. 네, 재밌죠. 그래서 여기 쭉 나열한 거 보면은 저 공중전화, 부스형, 그리고 뭐 스탠드형, 삐삐, 그다음에 핸드폰들도 저렇게 뭐 피처폰이라는 것부터 삼성의 뭐 옴니아, 그다음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렇게 갔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퍼스널 기기들이 변화하면서 지금 제일 먼저 미래를 가는. 그러니까 예전에 볼 땐 저게 상당히 생각도 못한 거였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다시 아날로그적 감성의 디지털이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걸 많이 쓸 때는 우리가 시계를 안 갖고 다녔어요. 그렇죠. 폰이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다시 지금 시계를 찾습니다. 근데 이 시계가 시간을 보려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 디지털 일상, 디지털 라이프에 맞는 스마트 기기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 스마트 기기 중에 제일 지금 웨어러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이 스마트폰과 연동돼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게 이 스마트 워치이기 때문에 스마트 워치 저기 요거를 오른쪽에 있는 그래서 요 스마트폰의 확장성과 스마트 워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얘기를 재밌게 좀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스마트폰의 확장성 그 얘기 조금 더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 가져온 이 스마트 기기들, 그러니까 통신기기가 스마트 기기로 와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갖고 많은 걸 하잖아요. 이 확장성을 보게 되면 이 스마트카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뭐 지금 전기차가 더 나가야 될 미래는 스마트카다 이렇게 해서 애플에서 애플카 만드는데 그게 스마트카로 연동이 된다. 그러면 애플은 하나의 이제 카톡에 쫙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연동돼서. 그런 이제 스마트카하고 연동돼서 뭐 시동을 건다든가 뭐 이게 이제 지금 일부 다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게 이제 좀 되고 그다음에 집이나 빌딩의 보안 관리도 스마트폰으로 이제 되는 시대가 왔죠. 뭐 사물 인터넷 이래 갖고 그러면서 이제 헬스케어까지도 이제 되고 그래서 밴드 그게 이제 스마트 기기로 이제 가는 건데 그게 바로 스마트 워치고요. 이제 물음표에 대한 답을 벌써 해버렸네. 그래서 가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집에 우리 집에 우리
창호 앵커를 초대해야 되는데 오늘 한잔하러 가야지 방송 끝나고. 네. 그러면 냉장고를 좀 더 온도를 내려놔야 되겠다. 뭐 좋은 술이 있으니까. 맞아, 이제는 그런 게 되잖아요. 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확장이 되고 또 헬스케어, 실버케어가 다 됩니다. 네.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 중에 하나의 스마트워치가 되고. 뭐 심박수도 체크되고. 네. 뭐 또 그 수면 케어도 되고.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실버케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 뭐냐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아, 서울시에서 손목 닥터 9988인가요? 뭐 이렇게. 뭐 좀 어렵네요.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라고. 네. 그 의미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얼마 전에 저희 여동생이 되게 효녀인데 네. 아버지한테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주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게 스마트워치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서울형 헬스케어라고 해서 이제 이 시장님 주도로 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손목 닥터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스마트워치를 그럼 보자. 그러면 스마트워치를 왜 보겠어요? 우리는 주식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그 스마트워치 관련된 회사들을 한번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마트워치에 오늘 주목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워치. 실제 방금 전에 사례도 나왔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헬스케어에 대해서 뭐 전 세계에 알렸다. 이런 뉴스까지도 나오면서 상당히 주목을 해볼 만한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워치. 현재 실제 얼마나 판매가 되고 있는지 이 얘기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이제 도표를 준비했는데, 세계 스마트워치 판매량 추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한 10년 전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가형부터 해서 30만 대부터 출발을 한 건데, 지금 2022년이 9,400만 대? 거의 1억 대가 예상이 된답니다. 네. 작년, 올해 이렇게 연간 보면. 그리고 이제 2025년쯤 되면 2억 대가 넘는데요. 아, 이건 배 단위로 이게 뛰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 스마트워치가 또 보면은 한 2, 3년마다 바꿔주는 그 주기가 오더라고요. 핸드폰처럼 계속. 그리고 신제품도 매년 어떻게 보면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양대 산맥은 애플과 삼성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진영에서 각자 회사에서도 자기네 스마트워치를 주력으로 해서 스마트폰하고 또 연동을 시키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네 기기 그리고 자기네 생태계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인데 스마트워치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아쉽게도 삼성은 10%밖에 안 되고 애플이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애플의 위상은 어딜 가도 대단하군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애플이 스마트폰의 시장을 저렇게 또 삼성을 확 이기진 않는데, 네, 아무래도 이 스마트워치에서는 애플이 조금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스마트워치 판매량과 함께 점유율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지금도 시장이 상당히 크지만 앞으로 정말 연마다 배 단위로 더 많이 팔릴 것이 예상이 되고 있네요. 시장의 성장률,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크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고요. 자, 그럼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스마트워치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역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구체적인 종목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자, 전문가님, 스마트워치 관련주들 어떻게 있을까요? 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번 스마트워치가 나올 때마다 시세를 줬던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유념해서 볼 게 6월에 이제 애플에서 WWDC를 해요.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MR 헤드셋을 발표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애플이 올해 스마트워치에 좀 더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준다 이런 얘기들도 맥루머닷컴이나 이런 데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를 좀 잘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딥이라고 있습니다. 하이딥이요? 네, 이거는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5 최근에 나온 거에 터치 IC를 독점으로 공급합니다. 아, 저는 사실 이 종목 좀 낯선 종목이긴 한데 내용이 좋네요. 네, 그리고 시세도 마침 이번에 거래가 나오면서 이제 솟았는데 이거는 워치 때문에 간 건 아니고요. 이런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지니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바로 직전에 갤럭시 워치 3인가 거기에 이제 독점 공급을 했었는데 터치 IC 관련해서 글로벌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글로벌 1위요? 네, 그래서 지니틱스라는 종목의 차트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살펴볼까요? 얼마 전에 제 기억으로는 상한가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거치네요. 네,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볼게. 아직까지는 바닥권이 있습니다. 지금은 삼성의 독점은 아니지만
구글 자회사 핏빛, 네. 그리고 또 뭐 샤오미, 그리고 뭐 BBK 이런 글로벌 회사에 터치 IC를 공급합니다. 이 회사를 어떻게 차트를 보면 또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ITM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워치가 작은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보호 회로가 좀 있어야 돼요. 과열, 뭐 이게 충전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보호 회로 패키지를 제조하고 애플 대부분의 제품, 그러니까 애플 워치만이 아니라 뭐 아이패드라든가 스마트폰에 이 제품을 공급하는 ITM 반도체라는 회사. 마침 바닥에서 살짝 고개를 들까 말까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한 종목이 드림텍이라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드림텍이요? 네, 갤럭시 워치 4에 이제 심박수 측정기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런 스마트워치가 조금 신제품이 나오거나 또 뭐 관련된 이슈, 뭐 구글에서 뭘 만든다, 뭐 이럴 때 반응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면서 나중에 이제 이런 신제품이 나오는 일정이나 또는 뭐 이슈가 될 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 스마트워치로 초점을 좀 맞춰봤습니다. 통신기기의 발달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최근 가장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쪽으로 주목을 해봤습니다. 네 가지 종목을 관련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이딥과 지니틱스, 그리고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는 ITM 반도체, 또 드림텍이라는 이 네 가지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스마트워치 관련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